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는 정말 흥미로운 과학 동문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. 2025년 캔서셀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. 특정 장내 유익균, 이름이 좀 어렵죠.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쿰인데 이게 어떻게 대장암 치료, 특히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걸 탐구한 내용입니다.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요, 단순하게 그냥 장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암세포랑 직접 만나서 작용하고 또 기존 치료법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지 그 핵심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. 네, 최신 암 연구 동향에 대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좀 채워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볼까요? 연구의 시작점이 재밌어요. 보니까 대장암 환자의 장수계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이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쿰이라는 유익균이 훨씬 적다. 뭐 이런 관찰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연구팀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HKB11이라는 그 특별한 균주를 딱 분리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. 네, 그 관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대장암 특히 전체의 한 85% 정도를 차지하는 현미부수체 안정형, 이걸 MNS 타입이라고 하는데요. 이 MSS 유형이 치료가 좀 까다롭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MSS 암은 돌연변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.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잘 못 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못 알아본다? 네. 그래서 항 PD-1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, ICB라고 부르는 이런 치료가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. 원래 이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암세포가 면역계를 약간 속이려고 사용하는 브레이크 같은 신호가 있는데 그걸 풀어주는 약물이거든요. 근데 MSS 암에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혹시 이 유익균이 그 한계를 좀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거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쥐 실험 결과를 봤는데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 연구팀이 찾아낸 HQB11 균주 있잖아요. 그거랑 또 상업적으로 파는 균주 둘 다 써봤는데 모두 대장암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어요. 특히 그 항 PD-1 면역 항암제랑 같이 투여했을 때 효과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. 네,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아까 말씀하신 그 면역 항암제에 잘 반응 안 하던 MSS 유형 있잖아요. 그 암 모델에서도 이런 시너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. 이건 좀 대단한데요? 맞습니다. 그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죠.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일단 쥐 실험에서는 뭐 체중이 준다거나 간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됐고요.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면요. 이 유익균이 단순히 그냥 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. 암 조직 자체에 직접 가서 정착을 하더라는 겁니다. 영어로는 콜로나이즈라고 하는데 잠시만요. 정착이요? 암 조직이요? 아니, 유익균이 어떻게 암세포를 찾아가서 거기 자리를 잡죠?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.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균 표면에 섹D라는 단백질이 있대요. 이게 약간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대장암 세포 표면에는 GRP78이라는 특성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섹D 단백질이 GRP78 수용체에 딱 결함을 하는 거죠. 아, 자물쇠와 열쇠처럼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GRP78 시용체는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 표면에 훨씬 더 많이 발현된다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이 균이 약간 암세포를 좀 더 선호해서 찾아가는 뭐 그런 나름의 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와,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익균이라니. 대단한데요? 그럼 그렇게 딱 달라붙은 다음에는 거기서 뭘 하는 건가요?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정확합니다. 그 결합 이후가 핵심이죠.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암세포 내부에서 생존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 전달 경로가 있어요. 바로 PI3K, AKT, NF-kappaB라는 경로인데 이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. 뭐랄까, 암세포의 생명줄 같은 통신망을 약간 교란시킨다고 할까요? 암세포 내부 신호 경로를 차단한다. 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는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요? 네. 이 신호 경로가 막히면요. 암세포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려고 내보내는 주요 무기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터류킨6, IL6라는 물질이거든요. 근데 이 IL6 분비가 줄어드는 겁니다.
이 IL-6가 암 주변 환경을 면역세포들이 활동하기 어렵게 좀 불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. 아, IL-6가 그런 나쁜 역할을 하는군요. 그렇다면 그게 줄어들면 우리 몸의 면역계에는 어떤 좋은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?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IL-6가 줄어들면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암세포를 직접 찾아내서 파괴하는 킬러 세포들이 있거든요. 세포 독성 T세포, CTL이라고 부르는데 이 CTL들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오히려 면역 반응을 억제하면서 암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던 특정 대식세포가 있어요. M2TL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활동은 또 위축시키는 거죠. 와, 간단히 말하면 암을 곤욕하는 우리 편 군대, CTR은 강화시키고 암을 보호하는 적군 쪽 세력, M2템은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야, 정말 놀랍네요. 그러니까 이 유익균이 직접 암세포에 딱 붙어서 작용해서 그 주변의 면역 환경 자체를 암한테 불리하게 바꾸고 결과적으로는 면역 항암제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. 게다가 이 효과가 그냥 쥐 실험뿐만 아니라 인간 면역 체계를 보방한 그런 쥐 모델이나 환자에게서 얻은 암세포로 만든 미니 장기, 그 오가노이드라고 하죠. 거기서도 확인이 되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신뢰도를 확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부가적으로 고려할 점도 하나 있는데요. 이 클러스트리디움 부티리쿰이라는 균이 부티레이트라는 짧은 사슬 지방산도 만들어내거든요. 근데 이전에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 부티레이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세포 독성 T세포, CTL을 활성화하고 항 PD-1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. 또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군요. 네, 그래서 암세포에 직접 결합하는 그 메커니즘 외에도 이 균이 만들어내는 부티레이트를 통한 간접적인 도움, 이런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클러스트리디움 부티리쿰이라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암, 특히 치료가 어려웠던 그 MSS 유형에 대해서도 면역 항암제 효과를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유망한 보조 치료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작동 방식은 암세포의 직접 결합, CEECRI, DGRP78 해서 내부 생존 신호를 차단하고 또 종양 주변의 면역 환경을 재조정, 그러니까 IL-6는 줄이고 CTL은 활성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건 암 치료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. 즉, 종양 그 자체뿐만 아니라 종양 내부에 있는 미생물 환경을 조절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. 실제로 다른 연구들에서도 체내의 이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쿰 수치가 낮은 환자들이 면역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어서 이번 연구 결과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연구는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쿰이 종양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 몸 전체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,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의 구성이나 상태는 과연 이 특정 유익균이 저 멀리 있는 암조직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하고 또 정착해서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개인의 전반적인 장 건강 상태가 이런 표적 미생물 치료의 효과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.